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저는 서울의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신종우 교수입니다. PBL을 통한 창의적 학습법에 이어 두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이 초가속화 세상, 과연 우리 상지 대학생들의 이 대학의 교육,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라는 맥락으로 이제 교육의 진단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이제 대학의 학습을 창의유도적으로, 창의적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글로벌 세상에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이번 두 번째 이 파트에서는 이 문제 기반 PBL의 이 중심 키워드로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우리 학생들과의 특강의 이 제목은 이 PBL이었습니다. 그러나 PBL의 개념 정리 전에 이 시대의 흐름성의 패러다임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제가 파트 1에서 잠시 특강과는 다소 약간 거리가 있지만 역시 PBL과 연계시키기 위한 이 스토리 차원에서 함께 이렇게 생각을 다양하게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가졌나요? 아니면 저의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마 많은 부분이 공감되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공감되어지는 부분 이상으로 어찌됐든 우리는 변화의 세상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기정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오프닝에 잠깐 이 PBL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플라브럼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문제 해결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PBL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교수님의 이 PBL의 정리 한번 읽어볼까요?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 간에 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 방법이다라고 이 베로우즈 교수님이 1944년경에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자, PBL 이제 세부적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L에 이어 이제 자기주도 학습, 즉 셀프 다이렉트 러닝이라고 하는 이 자기주도 학습 잠깐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BL은 실제 이 자기주도 학습이 뒤따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 즉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이 학습 활동으로 학습자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사용하며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자기주도 학습이죠. 즉 문제 기반 학습, 즉 문제 기반의 학습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제 상호 보완해야만이 이 전략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플라브럼 이 활용 스토리 이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개로 나누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 하버드 법대에서 이 케이스 메소드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70년 경이니까 사실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이 어원인데요. 이때 이 법대 학장이 학생들이 법조인처럼 사고할 수 있도록 교육에 초점을 두고 제안한 것이라고 하고요. 원 자료인 법정 사례를 직접 검토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토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 내리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 문제 기반의 시작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적용 초기에 다양한 이 분야에서의 저항을 이제 극복하고 약 20년, 1920년대부터는 하버드 대학을 시작으로 시카고 예일 대학 등으로도 확산되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 하버드에서 진행한 이 PBL은 직접 학생에게 요구하는 이 문제를 빠르게 필요하게 이제 이 해결할 수 있는, 즉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해상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 같은 맥락의 이제 두 번째 이 스토리인데요. 역시 이제 법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법대 졸업생이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의 학장이 되면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법대에서 배운 이 케이스 메소드를 경영대의 교수 방법으로 소개 연계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법학에서는 마무리가 된 판례가 현재의 소송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경영학 쪽에서는 이제 반복이 불가능하므로 문제 상황을 제시한 사례가 활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기반은 하버드 이 법대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이 경영대학으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스토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이어서 이제 의대 쪽의 이제 연계성인데요. 이 메디칼 스쿨의 이 문제 기반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1965년에 이제 초대 학장으로 부임되어진 교수가 이제 수동적이고 비실용적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교육 개발 지원 차원으로 연계를 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맥락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처음 시작되어진 법대, 경영대학, 그리고 이제 이 의과대학에서 적극 이 PBL의 문제 기반 학습이 이제 학장의 연계성으로 이 스토리에 함께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 PBL의 이 맥락을 이제 1970년대 중반에 세 번째 스토리, 의과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학습하고 있는 이 PBL의 기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과대학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 베로우즈 교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랫동안 매우 힘든 교육을 받으면서도 정작 인턴이 되어서는 실제 환자들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의과대학들이 하는 낡은 교육 방식으로 지목되었다. 즉 이제 개선점의 시작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의과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되기에 학생들이 갖춰야 될 지식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반을 토대로 이제 연구의 토대로 의대 학생들이 기초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암기하지만 졸업 후 실제로 환자를 진료할 때는 지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능력들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즉 의대생들의 이 지식의 양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엄청난 양의 지식을 이제 주입식에 암기로 하지만 실제 이 환자를 대할 때는 암기되어져 있는 지식의 양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능력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전통적 커리큘럼에서는 그것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베로우즈 교수가 이제 발견하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 기반
학습을 적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제시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제 전통적 형태의 암기 위주의 교육은 그러한 개별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이 PBL의 기본 어원의 큰 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PBL을 학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좀 전에 베로우즈 교수의 이 암기식 교육, 의과대학에서의 많은 어려움의 시작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답을 암기하는 형태의 교육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정답을 맞추는 교육보다는 정답을 찾는 과정을 발견하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는 이제 답이 있는 문제보다 답이 없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정답이 없는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력을 정답 쪽으로 더 많이 확장하는 것. 이 부분이 PBL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우리의 하나의 큰 선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실무에 필요한 방식이다. 실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그 즉시 이제 필요한 모든 실무적인 부분이 곧 문제 해결이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하루의 삶, 사실 일어나서부터 저녁 이 침대에 누울 때까지 매 건마다 다 문제 기반 아닐까요?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 기반을 타인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답의 학습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이러한 학습이 대학에 함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 상지대 학생들은 이제 이러한 PBL로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더욱더 이 PBL의 이 중요한 부분을 인지하고 더욱더 우리 교수님들과 이 정답을 찾아가는 이러한 학습에 보조를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으로 조금 더 살펴가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PBL, 문제 기반 학습을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이 뒷따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PBL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계시키는 부분에서의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고취할 수 있고요. 즉 학습을 외적 보상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타율에 의한 이러한 학습의 열정이 아니고요. 스스로 탐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 열정에 고치기 때문에 더욱더 주도적 학습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학습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고치,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감 아닐까요? 세 번째,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 기회 제공.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종류의 활동에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여러분들 호기심 많죠? 저도 호기심 많은 교수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상지대 학생들은 더욱더 호기심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호기심이 곧 질문으로 연계되어지고요. 그 질문의 질문을 더욱더 질문으로 연계시키면 무한한 창의성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될 것이고요. 그 아이디어 도출이 우리 학생들의 삶의 영역에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즉 개방성 기회 제공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이제 향상된다라고 하는 거 참 좋은 선물 아닐까요? 그리고 네 번째에 학습에 대해 솔선수범하며 독립적
고치, 즉 타인의 의지나 이 간섭에 맹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5번째,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관심 있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며 자신의 학습 진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전통적 형태의 교육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이분 관계에서 벗어나, 자, 알려주고 배우는 이러한 이분 관계에서 다소 조금 벗어나서 보다 협력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PBL이 자기 주도적 학습자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하나의 큰 선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BL의 특징, 우리 학생들 좀 PBL의 깊은 속뜻을 알고 이 PBL을 학습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이러한 맥락으로 이 PBL의 몇 가지 특징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PBL은 문제에서부터 학습이 시작된다. 모든 이 삶에서의 문제가 시작점으로 오는데요. 문제를 잘 해결하면 삶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삶에서의 어려움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전공 학습과 창의 융합의 학습에서 함께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PBL에서는 문제가 제시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습이 시작되며 문제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로 PBL에서는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혹시 상지대학에서 PBL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분, 우리 학교 주변 또는 캠퍼스 내에서의 이 문제 기반 또는 일상에서의 삶 또는 이 글로벌 세상에서의 문제 기반을 이제 실제 실생활에 한번 이 경험으로 사실적이고 실제적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시작점이다 이겁니다. 즉 PBL에서 사용되는 문제는 하나의 정답이 제시되는 구조화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과 방법이 요구되는 비구조화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암기식의 학습으로는 이 다변화, 다양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PBL에서 제시되는 해결책은 학습자의 관심, 배경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BL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입니다. 자, PBL에서 교수자의 일방적 강의를 통해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의 활동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참여자의 학습으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BL은 이 팀 티칭 또는 팀 프로젝트 또는 조별 이 그룹 활동을 통해 이제 학습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집단 지성의 이 세상입니다. 나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나의 아이디어의 부족함을 이제 이 그룹, 조별, 친구들과 융합할 때 무한한 창의성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 이제 그룹 활동의 중심이 PBL입니다. 문제 기반의 시작, 그리고 그 문제 기반을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으로 끌고 오고 거기에 이제 그룹, 조별, 팀으로 함께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세 번째 PBL의 특징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문제 분석을 시작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 개별 학습,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하고
최종 해결한 모색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사람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기능을 학습하게 되고, 자, 혼자 아이디어 도출이 아닌 나의 문제 기반을 이제 그룹의 팀으로 연계하는 이런 확장성,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실제 업무 이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실천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이제 학습으로 이 팀, 그룹, 저별로 이제 PBL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PBL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PBL에서는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학습자는 스스로의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PBL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자 진행 또는 촉진자로 진행되어진다. 즉, 요즘 교수님들의 역할이 많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자의 이 역할이 아닌 이제 여러분들의 이 PBL이나 기타 무한한 질문의 영역을 이제 더욱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의 이제 튜터입니다. 교수자의 역할이 이제 티처라고 하는 역할이 아닌 이 튜터,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를 더욱더 잘 이해하게 하고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함께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시대 변화 상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 상지대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상지대 교수님들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미래 비전, 꿈의 비전을 이제 비계 역할로 여러분의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대학에 와서 교수를 이용하지 못하면 바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 이제 이 연계성, 지식의 채널도 중요하지만 교수들과의 연계성 또는 선후배들 간의 연계성 또는 동아리 모임에서의 이 연계의 확장성은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교수님들 더욱더 적극 교수님들과 여러분의 미래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교수님들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씩 이제 깊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 기반 학습 사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존 이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과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문제 기반이 거의 동일한 것 같지만 약간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반면에 문제 기반은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가 제시되어집니다.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은 한두 개의 사실적 지식이나 원리를 적용하는 단순한 문제에 반해 문제 기반 쪽에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다. 좀 더 영역의 범위가 크고 복잡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개념과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 즉 한 개가 아닌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PBL은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보다는 뭔가 타율에 의존되어지는 학습의 방법이
더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범위를 이제 탈피하고요. 문제 기반을 더욱 능동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기반은 문제가 수단이고 문제 중심은 문제가 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소 이제 동일한 것 같지만 상이하다라는 부분이 전통적 문제 중심 학습법과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문제 기반 서로 이제 차이가 있다. 이 부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식도로 이제 한 번 더 쉽게 학습을 해볼까요? PBL의 학습 방법은 가운데 이제 문제 기반을 축으로 좌우에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 있고요. 이 플라브럼 베이스 러닝 이 두 가지가 PBL의 기본 학습 맥락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 PBL 단어와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이 단어가 이제 함께 묶어서 큰 맥락의 문제 기반 학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이 PBL의 문제 기반 학습은 학생 중심입니다. 자,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 그리고 콜라보라고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죠. 예, 이제 융합의 러닝, 창의 융합의 러닝. 자, 자기 주도적과 이제 콜라보와 함께하는 학생 중심이 성공적인 이 PBL의 프로젝트 베이스와 이제 문제 기반 학습에 함께하고 있다. 교과서는 하나의 답을 위주로 학생을 평가했으나 문제나 프로젝트는 다양한 여러분의 무한한 이 사고력을 대화와 토론으로 발표하는 교육 방식이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집어넣고 활용하지 않고 이제 사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고 있는 내용을 더욱더 끄집어내서 실생활에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이 부분이 PBL의 학습 맥락이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PBL에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역시 PBL은 이 프로젝트와 문제 기반의 학습인데요. 역시 자기주도적 학습과 그리고 콜라보 과거의 교과서 답이 사회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PBL 학습의 문제나 프로젝트 해결을 통한 사고력은 사회활동 또는 직업이나 직장 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는 학습 방법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일상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문제 기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큰 세상에서의 이 문제 기반, 자기 주도적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다양한 그룹의 팀들과 함께 풀어간다라고 한다면 더 쉽게 풀 수 있고 그리고 더 풀어내는 이 실타래가 사회 공헌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전공학습에 반드시 문제 기반의 학습을 이제 졸업할 때까지 졸업 후에서도 언제라도 이런 PBL의 맥락을 기본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삶의 영역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플라브럼 이 문제의 이 포인트 케이스의 이제 이 복인데요. 케이스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바이저,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 자료도 사용되고요. 역시 케이스가 문제입니다. 케이스가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학생들 궁금한 부분이 많은 것이 문제의 시작점 아닐까요? 대학에 학습하는 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더욱더 다양하고 무한한
이러한 문제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이 PBL의 학습에서의 학습 태도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이 PBL의 이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되겠죠. 어떻게 PBL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 나의 이 문제 기반을 시작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제 다양한 이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제시입니다. PBL 활동을 위한 문제 시나리오 제시, 결과물 시나리오 작성하고, 이건 교수자에게 이제 시나리오 제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문제 확인입니다. 생각, 사실, 학습 과제 실천 계획을 이용한 문제 이해 및 분석에서 문제 분석지에 이제 상세히 기록한 다음, 기록하는 범위의 이제 학습자 주체 영역이고요. 세 번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입니다. 자, 문제 제시, 교수자에게 했고, 그 다음에 문제 확인,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개별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라 이겁니다. 개별 학습 결과물, 학습자가 이제 주체적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재확인 및 해결한 도출, 개별 학습 결과 통합 및 그룹 토의, 최종 해결한 모색, 그리고 결과물로는 그룹 활동 일지나 문제 분석지, 학습자의 주체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해결한 발표. 자, 이제 실타래를 이제 풀었다라고 한다면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룹 해결한 발표, 전체 토론 및 평가, 발표 자료의 결과물이고요. 여기도 학습자의 주체. 그리고 마지막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 부분인데요. 이제 평가자의 성찰 일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일지가 있겠죠. 그 일지를 교수자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이러한 PBL의 총 6단계의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PBL 환경에서 교수자는 크게 교수 설계자 또는 학습의 촉진자, 그리고 학습 결과 평가자의 역할로 이제 서 있고요. 참여하는 학습자는 문제 해결자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 그리고 협력적 학습자의 역할로 함께하면 이제 이 교수자와 그리고 학습자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역할로 함께 할 때 성공적인 PBL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완료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PBL의 깊이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을 학습하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 기반의 6단계 프로세스까지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 것인가? 기본은 창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의 기본은 뭘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이 무한한 상상력의 이 브레인, 사실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과의 이 브레인의 이 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미 정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소 이제 이 나이의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듯이 여러분과의 이 창의적 브레인으로는 제가 감히 이제 뭐랄까요, 조금 좋다 나쁘다, 내가 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브레인이 훨씬 더 글로벌적이고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러한 맥락의 창의력은 새로운 방안을 세우거나 새롭게 생각해내는 능력,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 파트 1에서 말씀드렸죠. 외워서 이제 써내서 점수 잘 받는 이러한 이 암기형 주입식의
이 성적 결과물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해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짜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거 좋지 않나요? 이러한 맥락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좋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나름 문제 기반의 학습의 결과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으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확실히 구분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이야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공지능은 우리만의 이 무한한 창의적 상상력을 연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세상에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상지대학교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무한한 상상력을 이제 풀어내는 데에 일상에서 문제 기반을 언제라도 이제 찾아 해결해내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함께 해져야 되겠습니다. 즉 창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에디슨이 얘기를 했죠. 창의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에디슨이 이제 발명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디슨의 이 다양한 발명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라도 문제 기반을 무한한 창의적 상상력으로 이제 풀어내는 이 지속적인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 이 PBL의 이 맥락을 토대로 이제 창의 융합의 이 문제 기반을 풀어가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창의성의 기본 메커니즘은 콤비네이션, 즉 결합이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융합. 아마 우리 학생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자, 단일 전공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파트 1에서 말씀드렸죠. 폴리메스형으로 N 잡러의 다양한 나의 이 모든 부분을 이제 이 멀티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융합 아닐까요?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창의성의 날개를 달아주는 시스템. 이 부분이 창의성의 콤비네이션 결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의 이 애플, 사실 스티브 잡스가 사실 너무 단명을 했지만 아마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세상은 더욱더 혁신되지 않았을까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사실 애플은 발명한 거 없죠? 단지 시대 흐름성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조합했을 뿐, 여기저기 시대 흐름성에 맞는 기술의 요소들을 콤비네이션, 융합, 결합시켰을 뿐인데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력의 이 뒷받침이 곧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립하고자 하는 이 덩어리가 더욱더 크고 또 글로벌적이고 사회 공헌적인 거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제 이 조립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듯 합니다. 자, 잡스의 천재성은 디자인이 아닌 편집이죠. 이제 융합의 시대에 맞는 키워드 같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서로 다른 A와 B를 융합해 새로운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것. 자, 우리 학생들 이제 마무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일상에서의 불편함 너무나 많죠. 그러나 신종우 교수 또한 특허가 45개 있습니다. 제가 치과 보철 전공 교수이고 지금 전국의 교육 혁신의 전도사 역할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게 교육 혁신을 선도 지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일 맞는 하나의 마무리 키워드,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끝내지 말고 불편함을 뭔가 바꾸는 새로운 기회의 마인드로 이제 접근하다 보면 그 접근의 방식이 PBL 아닐까요? 문제 기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주도적 문제 기반을 이제 교수자나 또는 그룹이나 친구들이나 팀, 조별 학생들을 통해서 더욱 학대 집단지성으로 넓혀 풀어보는 것, 풀지 못할 것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상지대 학생들 이제 졸업 시즌에 학교에서 주는 졸업장, 그리고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이 세 가지가 모든 대학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붕어빵의 썰티입니다. 이 썰티 하나, 이 동일한 이 썰티 세 가지 가지고 나오는 것 외로 이제 이 PBL의 문제 기반 학습의 이 범위로 이 세상의 이 변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의 특허도 몇 장 들고 나와 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맥락으로 저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사실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I don't know 교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I don't know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몰라서 답변을 하지 않을까요? 몰라서 답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학습의 이 방법이 질문으로 시작되어진 것은 좋지만 이 질문의 영역이 자기 주도적으로 먼저 생각해보고 자문자답으로 계속 넓혀보고 그리고 넓히는 부분에서의 또 어려움이 있다면 친구들과 집단지성으로도 더 넓혀보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 현재 풀었는데 그 다음 과정이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라도 거기에 이제 같이 대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찾고자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아이돈노 교수라고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상지대학교에 훌륭한 교수님들 계십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여러분의 무한한 이 상상력, 문제 기반의 해결책 언제라도 우리 교수님들에게 이제 도움 요청하고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수님들 도와주실 모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소 코로나의 여러 상황으로 우리 학생들 사실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오늘 온라인의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래도 온택트라고 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우리 대학의 저희 치기공과 학생들은 모든 수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합니다. 치과 보철의 실습 시간에도 사실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자들이 이 거꾸로 수업에 학습을 미리 하고 본 수업 들어왔을 때는 시작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고 오늘 수업 실습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먼저 발표하고 앞에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실습을 풀어갑니다. 실패해도 자기가 다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교수의 많은 이 간섭이나 교수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학습해온 이러한 문제 기반을 이제 실습 시간에 스스로 풀어가는 것. 그리고
풀고 난 다음에 오늘 실습 어떻게 진행했나요? 라는 영상으로 다시 마무리하는데, 마무리 영상에서는 실습 과정에서의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불편함의 기회를 개선점으로 찾아내는 이러한 PBL의 문제 기반 학습을 해결의 방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지대학교 학생들에게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이 PBL 함께 학습하였고요. 특히 우리 상지대 학생들과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PBL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학습법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더욱 행복했습니다. 우리 상지대 학생들의 미래의 큰 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미래교육학자로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남 교수의 치기용 놀이터 카페와, 그리고 미남 교수의 스마트 교수법 카페 등도 있습니다. 저하고의 이 영상의 마무리가 아닌 저하고의 연결성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SNS나 기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하고 더욱 연결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상지대학교 모든 교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대학, 더욱 확장되는 대학, 발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시기를 더욱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